안녕하세요. 에스크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깊게 만난 책 딥북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벤자민 하디 박사님의 퓨처 셀프라는 책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이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이렇게 좀 감명 깊다고 할까요? 인상 깊어서 오늘은 이제 파트 3로 오늘은 파트 1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신박사 TV님이 너무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 책은 정말 국민 모두 필독서다라고 이렇게 하는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조금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F 기질이다 보니까 뭘 저렇게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저렇게 하실까?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때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 이렇게 인생 책이라는 그런 책을 만나고 싶다. 제가 김미호 선생님의 마흔 수업도 그런 마음으로 읽었다고 했는데, 이 책도 아마 그런 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메모한 것을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퓨처 셀프는 미래의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더 많이 연결될수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현명한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결핍들이 많잖아요. 현재에서 뭐 돈이 없고 뭐 사람이 없고 아니면 좋은 집이 없고 이런 어떤 결핍들이 많은데, 우리가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일례로 제가 60세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뭐 건강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내 곁에 있고 어떤 지금에 있는 이런 금광들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뭐 그 일을 꼭 할 것이다, 아니면 그 일을 안 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아니면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할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거는 정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선택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과거에 돌아가고 싶지만 거기에 돌아갈 수 없는데 내가 미래에 내가 지금 온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참 이 부분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은 쉽지만 상상은 어렵다라고 책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20년 후를 생각했을 때 그때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상상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20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 20대 중반을 살고 있었던 나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말할까라고 했을 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선택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 진짜 중요했던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가라. 담대히 걸어가라. 뭐 다른 사람들의 비교,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뭐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제일 먼저는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용기 내서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면, 의도적인 연습을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꼭 필요하다. 가시적이고 분명한 것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것이 내 계획에 맞는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퓨처 셀프는 정말 한 장 한 장이 너무너무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3라서 제가 파트 1, 2, 3 이렇게 나누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파트 1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입니다. 1번, 목적이 없는 현재는 감옥이다.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결핍됐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에 우리가 어떤 그런 결핍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감옥처럼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피터 크리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살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으면 모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어요. 그곳에서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게 있을 때 희망이 생기고, 또 그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그것은 의지와 그 희망은 의지와 더하기 방법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 양치를 꼭 하자, 머리를 단정히 하자, 그리고 면도를 꼭 하자.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입는다고 뭐 새 옷을 갈아입은 것한테 그런 효과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매일매일 해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서 내일의 나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잃어버리면 현재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7가지 중에서 2번째, 6번째가 제일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2번째는 과거의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였습니다. 그래야지만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물론 저의 앞길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의 그런 미래를 생각했을 때 끔찍한 일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인전이나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어봤을 때 그분들이 좋은 경험들만 해서 좋은 일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어떤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터널 같은 시간들이 꼭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유익한 교훈을 찾아내려는 의도적인 연습을 했고, 그런 후에 그들이 외상 후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의 주인이지 경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아프지만 들여다 볼 때 그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경험이 없던 때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내가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 그것이 내가 경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경험이 당신 손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관계중심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정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만큼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 좀 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아두는 건 사실 이 일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그 그릇에 넣어놓으면, 사실은 만약에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놓으면 그 음식에 그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은 나는 이렇게 덮어둬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환경 호르몬처럼 이렇게 영향이 나오고 있구나, 스며들게, 내 삶에,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좀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 속에 담아두지 말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뭐 그것을 바로 대면하는 것 조금 어렵다면 이것이 일정 시간 지나면 이걸 한번 열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정말 긍정적인 교훈을 뽑아낼 건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것을 정말 내가 이건 나한테 아픈 상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팠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라고 하는 그 교훈까지 가고 외상 후 성장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변의 기대만큼 성과를 성취해 나가는 게 인생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게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내가 꼭 그 일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능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우리가 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해나가야 된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 정말 관계를 그냥 저는 좀 두루두루 잘 지내자 이런 주의였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게 참 아니구나를 느끼고, 이제 스스로도 느꼈지만 그냥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책을 읽어 나가면서 나에게 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뭐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유익을 주고 도전을 주고, 와, 저 사람의 저것을 배울 만하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남 험담하다가 끝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유익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을 빌려준 친구와, 저보다 이제 1살 어린데 그 친구와 이렇게 미래의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에게 말했지만, 언니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누구 흉보거나 뭐 걱정하거나 그런 걸로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많은데 이렇게 정말 미래를 얘기하고 어떤 꿈을 얘기하고 이런 시간이 참 귀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도 참 그 말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 환경을 내가 적극적으로 설정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만들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능동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래와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뭐 1년 전, 5년 전의 과거의 저와 달라졌거든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랑 다르다는 것을 꼭 인식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미래 5년 후에 퓨처 셀프가 꼭 성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성취한 그 미래의 나 퓨처 셀프를 그리면서 그것을 감정이입까지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가 의외로 많은 책에서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성취하고 있는 그 미래의 나의 그 감정이입까지 내가 꼭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사람은 지금의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감정이입까지 꼭 해라. 그래서 미래의 나와 단절되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하루를 시급한 문제, 사소한 문제로만 채우지 말아라.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 자기 개발하는 사람치고 막 하루가 느슨하고 그런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하루하루를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을 먼저 넣어라. 그래서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꼭 정하고 이것을 꼭 해내라. 내가 1시간을 확보하든 또 더해서 2시간을 확보하든 이것을 먼저 하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집에 있지만 오전에는 되도록이면은 집을 떠나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요. 책 실음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먼저 찍든지 이것을 먼저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안일은 하나 안 하나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 나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랜드 카돈의 10배의 법칙의 책을 인용하면서 제가 이제 혼자 외쳤던 게, 확언했던 게 2024년까지 내가 100만 원의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로 그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10배의 목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100만 원의 수익 구조를 10개월 가져가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꿔서 내가 2024년까지 좋아하는 일로 1000만 원을 벌겠다. 이런 식으로 벌었다. 과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100만 원이 10개월이면 똑같은데 1000만 원으로 하니까 더 제 마음에 좀 확고한 목표가 생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0배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배의 집중, 실행력, 많이 행동해라.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5번에서는 먼저 하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것을 해라. 라는 것이 좀 와닿고 저는 이제 그 몰입의 날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와닿았던 게 6번이었어요.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가라. 그래서 경기장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참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파트를 계속 할수록 이 경기장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좀 배우고 싶어요라는 게 많았어요. 열정이 많아서. 근데 이제 생각만 하고 용기 내서 정말 그 실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아이들을 키우는 그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경단녀로서 시작하는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제 어떤 뭐 전공이나 어떤 경력이나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뒤로 미루면서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에 좀 몰두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꼭 마감 시점을 정해라. 그래서 그 마감 시점이 되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감 시간이 되면 일단 시작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다 보면 준비가 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실패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더 빠르게 배우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 할 거야. 경기장에 들어갈 거야 라는 마음을 먹어야지만 저 같은 사람은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장이라는 단어가 참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성공 이후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음을 알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목표 지향적으로 그 길을 막 걸어가서 성공을 해냈는데 그 후에 이제 이분은 성공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공병에 걸리면 내가 이뤘어, 내가 해냈어 라는 것에 취해서 이제 자멸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선택지들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멈춰서 분별력을 가지고 또 1년 후에나
5년 후에는 미래의 나를 또 설정하고 목표를 재설정해서 또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자멸의 길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멀리하고 다시 한번 또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퓨처 셀프 파트 1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이제 7가지씩 세 파트를 진행하시는데 정말 한 장 한 장이 되게 정말 와 진짜 어떻게 이 개념을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해서 설명했을까라는 멈춤의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저에게 정말 인생책이 될 수 있겠다, 인생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책을 빌려서 읽고 있는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메모를 보고, 그래 참 이게 이런 흐름으로 그리고 이것을 강조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한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조만간 파트 2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스크맘이었습니다.